2015년도 1회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죠.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가 올해 2회 문제였습니다. 올해 3회 문제는 이 책에 안 들어와 있어요. 3회 문제는 제가 따로 인쇄해서 드릴 테니까, 이 책에 없는 건 제가 따로 드릴 테니까는요. 예. 자,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해서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멜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 뮤직 온 디맨드, 주문형 뮤직이라고 하죠. MOD. VOD 이건 뭐야? 주문형 비디오. 유튜브. VOD는 유튜브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우리 스마트폰에 그런 서비스 있던데요? 뭔가 봤더니 지웠네. 무슨 그 음악만 따로 서비스 해주는 기능이 있어갖고 제가 앱을 깔았다가 음악을 별로 안 들어서 그냥 제거해 버렸는데, 멜론 서비스라는 건 있죠. 이게 유료 무료 뭐 다 버전이 있겠지만 안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보는 게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를 MOD라고 하죠. MOD. PDA는 뭡니까? 개인 휴대용 단말기라고 하죠. 스마트폰 같은 거. 개인 휴대용 단말기. VDT는 아까 그 VDT 증후군에 관한 거. 예. 2번. 개인용 컴퓨터에서 정보통신용 코드로 어쩌고저쩌고 했던 건지 뭐죠? 아스키 코드네. 스팸은 뭡니까? 광어성 편지 같이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스팸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불법입니다. 스팸 처리를 당하면은 과징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제목에다가 광고라고 써놓고 내용을 쓰면은 불법이 아니에요. 광고라고 쓰면은 불법이 아닌데, 그 광고라고 쓰면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어떻게 해요? 다 걸러버리죠. 그러니까 안 걸리니까 어떻게 돼? 광고를 광자로 안 쓰고 과에다가 이응을 옆에다 쓰죠.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렇게 쓰면 다 불법입니다. 왜? 장사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예. 우리 센터에서도 여러분한테 전자우편 가죠. 어떻게 합니까? 광고지만 이렇게 가죠. 보실만한 거 있으니까 보세요라고. 그냥 광고지만 이렇게 간다고. 앞에는 대괄호 안에다 광고라고 써야 되는 게 합법입니다. 답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디스크 정리. 디스크 정리는 뭐예요?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서 없애버릴 때 쓰는 거죠.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든지 휴지통에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글꼴은 건들지 않습니다. 글꼴은 건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전자우편에서 해설해 보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전자우편에서 보면은 SMTP하고 팝3가 나와 있어요.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SMTP는 전자우편을 보낼 때 쓰는 서비스고, 팝3는 뭐다? 전자우편을 받을 때 쓰는 서비스입니다. 내가 친구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면, 보내기 누르면 전자우편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배달을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SMTP 프로토콜이고요. 또 나한테 누가 보낼 거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팝3입니다. POP. 그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웬만한 건 다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기능을 결합한 TV다. 뭐 스마트 TV라는 거 다 아실 수가 있겠고요. 자, 멀티미디어 형식 중에서 BMP, GIF, TIFF, PNG, JPG 이런 건 다 이미지인데, 웨이브는 오디오죠. 자연음. 사람의 목소리 이런 걸 웨이브라 그래요. 인공적으로 가공한 소리는 뭐예요? 미디. 예.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윈도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복원 지점을 만들어 두면 좋죠. 최적의 상태일 때를 기억시켜 두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오피스 2007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복원 지점이 생겨요. 알아서. 업데이트가 변경이 되면 복원 지점을 만들어 줍니다. 알아서 윈도우가. 그런데 내가 바탕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고 그 시점을 복원 지점으로 세팅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지정해 놓은 복원 지점으로 시점을 기준으로 복원을 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복원 지점이 생기기도 하고 수작업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자, 파일이 손상이 됐어요. 파일이 손상이 되면 뭐를 해야 돼요? 검사를 해야죠. 조각 모음은 뭡니까? 데이터가 흩어져 있을 때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조각 모음이죠. 맞습니까? 단편화 현상이라 그래. 단편화. 영어로는 프라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없앤다 해서 디프라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조각 모음 실행하면은 흩어져 있는 데이터가 한쪽으로 모이니까는 데이터를 빨리 접근이 가능하더라 하는 거죠. 예. 손상되었을 때 쓰는 건 아닙니다. 8번. 인터넷을 이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인데 어디에요? 네이버, 다음, 구글 뭐 이런 데죠. 네이트. 이런 데를 우리는 포털 사이트라고 하죠. 포털 사이트. 미러 사이트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대학에서 입학 시즌이 되면은 원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그럴 때는 평상시 학생들보다 더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를 증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 서버 말고 또 다른 서버를 만들어서 복제해 놓는 거죠. 어디든지 접속이 가능하게끔. 그런 걸 미러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설 거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커뮤니티 사이트는 뭐예요? 뭐 카페 같은 거지, 뭐 카페. 근데 이제 카페, 블로그, 전자우편, 쇼핑, 뉴스 이런 거를 다 통합으로 제공해 주는 게 포털이다. 포털. PORTAL 포털. 성문. 아니면 대저택의 출입구, 출입문. 그런 걸 포털이라고 한다. 거기 들어가면 뭔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 포털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뭐 하는 거예요? 진짜를 손상을 입을까봐 가짜로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 아이콘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본은 하나인데 바로가기 아이콘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은 원본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에 대한 연결 정보만 갖고 있는 거예요. 프린터기나 컴퓨터나 어떤 거든지 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본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만들어서 꺼내놓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윈도우가 참 편한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도수처럼 폴더를 다 일일이 찾아다라 다녀야 돼. 내 컴퓨터에 가서 폴더를 찾아가지고 C 드라이브에 가서 HNC 폴더 가서 그 안에 HNC TT에 가서 HNC TT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타자가 나오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실행하려는 게 힘드니까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알아서 바로가기 아이콘들이 착착착 만들어져서 프로그램 목록에 들어가더라 하는 거죠. 예. 자,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기계를 연결을 하거나 분리를 하게 되면 기계 고장이 돼요. 그런데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도 얘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USB 메모리처럼 컴퓨터에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분리를 할 수 있고 결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핫 플러그, 다른 말로 핫 스와핑이라고 해요. 핫 플러그, 핫 스와핑이라고 한다. 거기 써있네, 뭐, 해설에도. 꽂으면 인식하는 거는 플러그 앤 플레이, PNP 기능이고, 채널은 뭐라 그랬죠? 오래전에 배운 거라 기억이 안 나십니까? 채널. 기억이 안 나시나 보다. 입출력 장치를 CPU 대신 관리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속도가 빠른 입출력 장치 하나를 선택해서 관리해 주는 거를 셀렉트 채널이라 그랬고, 입출력 장치, 입출력 속도가 느린 여러 개 채널을 한꺼번에 관리해 주는 거를 멀티플렉스 채널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래서 인터럽트는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말로 중단 개입.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그 일을 해야죠. 급하게 전화가 왔어, 애가. 엄마, 나 배가 아파요 하고 문자가 왔어. 그럼 뭐 공부하다 말고 나가서 통화를 해야 돼. 여기서 통화하기 힘들면. 그래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들어와서 공부를 하던, 아니면 급한 일이 있으면 다시 애기한테 가던 결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걸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터럽트는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가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가 있고, 시스템적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그 중에 정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어 기능이 뭐죠? 제어 기능. 5와 3을 더해 5 더하기 3 빼기 2 그러면 5와 3과 2라는 데이터를 저장시켜야 되고, 더하기 빼기라는 명령을 기억시켰다가 더하고, 그때 더한 결과를 갖고 있다가 또 빼고, 뺀 결과를 또 화면에 출력해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해주는 게 제어 기능이죠. 입력하는 기능은 입력 기능이지, 저장하는 기능은 저장 기능이고, 연산하는 거는 연산 기능이죠.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뭐야? 제어 기능이죠. 제어 장치가 제어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컨트롤 유니트. 연산 기능을 하는 장치가 ALU, 연산 장치고요. 그 다음에 입력 장치, 저장 장치, 출력 장치,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통신 규약. 통신 규약이 7가지. 통신 규약이 7가지. OSI 7계층이라고 합니다. OSI 7계층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거기 해설 나와 있네요.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그래서 앞 글자만 뭐 물대내 전세표 응 뭐 이렇게 외우시든지 해서 일단은 한 글자씩만 기억해 두셔도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을 위한 7개 계층을 OSI 7계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리 계층이라는 건 뭐예요? 전화기, 컴퓨터 이런 걸 물리 계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쪽에 있는 친구하고 전화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내 전화기를 가지고 띡띡띡띡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럼 부산에 있는 친구가 띠리릭 소리를 해서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서로 대화를 하는 게 뭐예요? 응용 계층, 표현 계층이고, 이때 네트워크 계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전송 계층을 통해서 신호가 가서 내 음성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전송이 되고, 저쪽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음성 에너지로 바뀌어서 송수하기로 들리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7계층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물리 계층은 하위 계층이고, 응용 계층은 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어느 계층을 쓰는지에 대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답은 4번째가 되고요. 폴더. 폴더는 문서, 사진, 음악, 비디오를 유형별로 선택해서 각각의 폴더에다 저장하면 되고요. 삭제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복사할 수 있고, 이름 변경할 수 있고. 예, 같은 폴더에 같은 폴더, 이름이 똑같은 폴더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A라는 폴더 안에 A라는 폴더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A라는 폴더 안에 A라는 파일이 2개 있을 수는 없어요. A라는 폴더 안에 A라는 폴더가 하나는 있어도 되지만 똑같은 폴더가 2개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럼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수문자 사용할 수 없는 건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고,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다. 그 다음에 처리 능력에 따라서 슈퍼컴퓨터냐, 뭐 개인용 컴퓨터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는 뭐예요?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분류할 때는 아날로그, 디지털, 또 혼합을 쓰는 하이브리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거 다 엘리멘터리 스쿨, 미들 스쿨, 하이 스쿨, 아카데미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HS, 하이 스쿨이라고 이름이 붙죠.
예. 기가바이트. 기가는 뭐예요? 기가. 1024가 뭐예요? 키로죠? 이 키로에 대한 1024. 이게 메가고, 메가에 대한 1024 기가. 기가에 대한 1024 테라. 키로, 메가, 기가, 테라.